안녕하세요, 차이난팀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폭스바겐 제타 1.4 TSI 모델입니다. 국내에 출시된 지 1년이 다 돼가는 폭스바겐 준준형 세단 라인업이죠. 자, 이제 처음에 출시될 때 굉장히 높은 할인가 덕분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현재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차량 가격도 좀 올랐고 그 정도 할인도 딱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구매하고자 하면 할인가를 매기면 한 2,700만 원에서 이 3,000만 원대의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좀 이 차량 가격대에서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제타를 생각을 했을 때 폭스바겐에서 나오는 이제 독일 브랜드의 차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를 이제 3,000만 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다. 가성비가 생각보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무조건 뒤도 안 돌아보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어떤 차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합리적이지 않게 바로 그냥 가성비만 보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오늘 시승기의 포인트는 이 제타라는 차를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계급장을 그냥 다 떼고 아반떼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정말 아반떼 풀업 대비해서 한 400에서 500만 원을 더 주고 이 차를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이 제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는 이제 폭스바겐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차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일차에서 기대하는 그런 주행 안정성, 예를 들면 뭐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이라든지 코너링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흔적이 사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이런 준준형 세단 라인업에서 가장 그래도 나은 승차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세팅한 차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느낌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타이어인데, 차의 타이어를 보시면 스펙이 205, 55, 17인치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205라는 숫자가 타이어의 폭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이 정도 급의 준준형 세단에 들어가는 17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최소 215mm 이상의 타이어를 끼워주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반떼 CN7의 17인치 타이어를 보시면 스펙이 225, 45, 17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비교해보면 이 타이어 폭이 굉장히 얇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도로 위에 어떤 마찰력을 줄여서 연비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지만 205mm 밖에 안 하는 타이어 폭을 끼고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빠르게 달리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 수 있냐면, 달리다가 도로 위에 어떤 좀 크기가 있는 요철을 만나거나 불규칙한 노면을 만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로 가버리면 갑자기 특히 뒷바퀴 타이어 접지력이 빠지면서 뒷바퀴가 옆으로 약간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경험하면서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실제로 겪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는 댐퍼의 감쇄력도 정말 너무나 부드러워서 이런 고속주행을 할 때 갑자기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하잖아요. 또는 이렇게 갑자기 급제동을 하거나 이렇게 급가속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차체의 롤링, 요잉, 피칭, 이런 현상들을 댐퍼가 아예 잡을 의지도 없이 그냥 다 허용해 주다 보니까 고속주행에서 차체의 어떤 거동이 일어날 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출렁이는 모습이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튼 어떤 고속주행에서 차체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세팅은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차는 이렇게 매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항속주행을 할 때는 생각보다 고속 안정성이 좋아요. 이때까지 고속주행 안정성이 안 좋다고 해놓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 차는 공차 중량이 1408kg고 아반떼의 공차 중량이 1205kg 이거든요. 한 200kg 정도 더 무거운 거죠. 이 공차 중량이 무거워버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고속주행 안정성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 플래그십 세단들도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이렇게 고속주행을 빠르게 할 때 안정감 있게 묵직하게 나간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그런 이유가, 기본적으로 공차 중량이 무거워서 오는 그런 고속주행 안정감의 이유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달려보면 어떤 이런 범핑이라든지 어떤 도로 위에 심한 요철을 만나지 않는 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고속주행성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의 승차감인데, 제가 이때까지 고속주행성에 있어서 설명드릴 때 단점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너무나도 부드러운 댐퍼와 타이어 폭이라는 게 승차감 면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데, 특히 2열 방지턱 승차감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와 주고 있어요. 아반떼 CN7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제가 예전에 아반떼 CN7의 2열에 한번 앉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여러분들도 뭐 예상은 하셨겠지만 승차감이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그냥 넘으면 차가 통통 이렇게 튀어요. 근데 이런 통통 튀는 느낌이 보통 이제 토션빔을 장착한 준준형이나 소형차에서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이에요. 이런 통통 튄다는 느낌 자체가. 근데 이 제타는 제가 이때까지 타본 그 토션빔이 들어간 소형이나 준준형 차 중에서 2열 방지턱 승차감이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굉장히 부드러운 댐퍼, 두 번째는 동급 대비 더 무거운 공차 중량이 조금 일조를 하는데,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이 진입 시에 댐퍼가 굉장히 부드럽다 보니까 방지턱 진입 시에 올라오는 충격과 진동을 그걸 그냥 단번에 이렇게 먹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을 때도 공차 중량이 동급 대비 워낙 무겁다 보니까 아반떼 같은 차에서 주는 그런 통통 튀는 느낌 자체가 이 차에는 없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에요. 이 차에는 코드명 EA211이라는 1.4 TSI 터보차저의 아이신 8단 미션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150마력에 25.5kg 포스미터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별로 특출날 건 없는 스펙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파워트레인의 조화로움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저배기량이든 고배기량이든 엔진과 미션의 궁합이 얼마나 잘 맞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상 주행 질감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차에 들어가 있는 아이신 8단 미션은 그렇게 솔직히 막 엄청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런 차를 리뷰함에 있어서 어떤 미션의 빠른 반응성은 솔직히 바라지 않아요. BMW 뭐 ZF 8단 미션처럼 그거 너무 투머치를 바라는 거고, 제가 오로지 바라는 건 이 미션이 운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로직을 가졌냐, 이거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 차는 운전자의 의도를 잘 파악은 하고는 싶은데 이 미션이 잘 따라와 주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떨 때 느껴지냐, 자, 여기서 제가 급가속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로틀을 깊게 밟으면 다운시프트가 바로 되어야겠죠. 근데 이 차는 딱 밟으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100rpm에서 1900rpm까지 조금 뛰고 한참 딜레이가 있고 나서 4500rpm까지 뛰어요. 보통 BMW 전륜구동이나 미니 시리즈에 들어가는 아이신 8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약간 그 반응성이 느릴지 몰라도 이렇게 한번 거치고 나서 가는 느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 운전자가 그냥 나는 스로틀을 급하게 밟아서 다운시프트 안 하고 싶고 그냥 쭉 가속을 하고 싶어, 그럼 이 RPM 바늘이 서서히 올라가는 그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어느 순간 RPM이 뛰면서 다운시프트를 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순차적으로 업시프트를 해주면서 가속을 하고 싶은데 얘가 어느 순간 다운시프트를 쳐주면서 RPM을 급속도로 띄워주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솔직히 이 미션의 로직 자체가 섬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엔진은 어떻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 엔진은 4기통이라고 하지만 배기량이 2000cc도 아니고 1600cc도 아니고 1400cc란 말이에요. 배기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의미하는 게 실린더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죠. 실린더 크기가 작아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호와 스트로크 수치도 작아져요. 그래서 이 차는 스트로크 수치가 80mm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스트로크 범위를 보여주고, 거기에 더해서 이 차가 터보가 달리긴 했지만 터보차저의 크기도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고RPM을 사용하면서 가속을 하면 할수록 힘이 더 붙는 게 아니고 힘이 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구조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엔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미션 설명드릴 때 이렇게 딱 가속을 하면은 거의 4500rpm 이상으로 다운시프트를 쳐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차는 4500rpm 이상으로 띄워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고RPM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엔진의 힘이 떨어지는데 다운시프트를 쳐주면서 띄워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차의 파워트레인이 일반 아반떼 CN7보다 좋냐 안 좋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이 차의 엔진과 미션의 궁합이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해도 1.6 자연흡기 CVT 미션보다는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1.6 자연흡기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든 엔진이에요. 전혀 어떤 토크나 가속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가속감 차이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더해서 이 CVT 미션이라는 거는 사실 시내주행 그리고 연비주행에만 초점을 맞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속을 할 때 다운시프트를 쳐주는 그런 느낌 자체가 CVT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운시프트를 해줄 수 있는 그 단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 1.6 자연흡기 CVT 미션은 오로지 시내주행에서 잔잔바리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거기에서만 굉장히 좋은 주행 질감을 나타낼 수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차하고는 사실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민망할 정도가 아닌가 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 점은 좀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이 차의 스포츠성인데, 이 스포츠성을 테스트하러 지금 중미산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미산 와인딩 코스로 왔고 완전 다 스포츠 모드 해놓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기서 첫 코너링 돌아볼게요. 아, 스포츠 모드에 놓으니까 조금 낮긴 한데, 아, 이거 지금 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지금 타이어 스키드이 약간씩 나면서 차가 뭐 미끄러질랑 말랑 하긴 합니다. 여기서도 이거 이게 뭐 솔직히 뭐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차는 뭐 이런 와인딩 로드를 타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뭐 어떠한 요소도 사실 갖춘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타이어도 그렇고 댐퍼도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그렇다고 뭐 1시리즈 이런 것처럼 엔진 위에 어떤 스트럿바를 설치를 해줬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조금이라도 어떤 운동 특성을 주기 위한 세팅을 한 흔적은 사실 보이지는 않아요. 맨날 와보는 데서 이렇게 돌아보면. 자, 그래서 뭐 이 차를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이 차를 아반떼 대비해서 한 400~500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냐, 이 차를 아예 이동수단으로 그냥 시내주행만 정말 장보기용으로만 몰고자 한다면 아반떼가 맞죠. 굳이 준준형급 세단을 사는데 400~500만원을 더 주고 이 차를 살 필요는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이 제타가 주는 장점은 뭐냐면, 일단 아반떼 1.6 NA 엔진의 CVT 미션보다는 훨씬 그래도 답답함이 조금은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는 이 파워트레인에서의 이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아반떼하고 이 제타의 문짝을 한번 보면, 그리고 문짝을 열어보는 느낌을 느껴보시면 정말 다릅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충돌 안정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두꺼운 철판과 부품들에서 오는 공차 중량의 증가가 확실히 이런 준준형 세단의 승차감과 고속에서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제타가 아반떼 대비해서 주는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점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자 한다면 이 차를 400~500만원 정도 더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타 1.4 TSI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